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기 gastrointestinal tract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약물 흡수와 관련된 위, 소장, 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약물이 소장에서 가장 많이 흡수가 되고, 그리고 대장은 물이랑 엘렉트로라이트, 그리고 위는 뭔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pH가 낮은 위산을 분비한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내부적으로 또 분류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과목에서는 그냥 크게 위, 소장, 대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위에서 흡수, 그리고 소장에서 흡수, 그리고 대장에서 흡수, 마지막으로 림프절에서 흡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장이 가장 흡수가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여기 흡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흡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약물이 경구투여에 대해서 위를 통해서 쭉 내려와서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다시 뭐 배변이나 소변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위, 소장, 대장에서 어떻게 흡수가 되는가, 원리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맨 처음 이제 위에 구조를 봤을 때는 좀 두껍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이유는 위산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pH가 낮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어 있었고, 뭐 크게 어떤 구조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치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위소화, 그리고 gastric juice, 즉 위산, 그리고 HCl, 그리고 여러 가지 엔자임, 소화를 위한 엔자임이 많이 나온다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pH가 너무 낮고 그 표면적이 좀 없기 때문에 뭐 약물이 흡수되거나 하지는 않고, 주로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들을 소화시키고 밀어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astric absorption과 gastric empty rate, 그래서 밥 먹는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약사님이 여러분들 약을 줄 때 식후 30분 후에 물과 함께 드세요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astric emptying rate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크게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위의 온도, 온도야 우리 몸의 온도가 37도 정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은 것들의 비스코시티, 오스모틱 프레셔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표는 그 위에서 흡수되는 특정한 물질들에 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지난 시간에 가장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pH 파티션 히어리입니다. pH 파티션 히어리는 여러분 핸더슨 하셀바 이케이션에서 어떻게 유도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위크 애시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크 베이스는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라고, 위에 보시면 아래에 분자의 10 위에 있는 지수들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이 애시드인가 산인가 염기인가부터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나의 예시로 pH가 다른 스토먹과 블러드에서 특정한 똑같은 물질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의 분율이 생기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위에 있는 알파 값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계산하는 이유는 나중에 A-이온보다는 HA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흡수가 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가 좀 다르게 되죠. 왜냐면 여기서는 이온화되지 않은 물질이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뚫고 들어가기 훨씬 좋은데, 여기서 한쪽에서는 99%와 한쪽에서는 0.1%다. 그러면 스토머크에서 훨씬 더 좋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소장의 pH가 블러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 소장의 표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정도로 많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약물의 흡수는 주로 소장에서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X, C알파, 그러니까 pH와 P와, 그러니까 pH가 다른 X, Y, 즉 한쪽은 혈류가 모세혈관 또는 혈류가 될 거고 다른 한쪽은 뭐 소장이나 대장 뭐 등이 되겠죠. 소장, 대장, 위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온화가 되는 게 아니라 파트별로 얼마나 농도의 비율이 되는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산한 연습 문제를 풀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 왼쪽 아래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첫 번째는 X라는 곳, Y라는 곳에서 이온화되기도 하고 이온화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수치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1 알파 C가 될 거고 한쪽은 알파 C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온화되지 않은 애들은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온화된 물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초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의 물질들의 양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법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소장을 뭐라 그랬죠? 약물의 흡수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가 표면적이 넓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표면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피스 에어리가 그냥 소장의 이 조그만 홀을 봤을 때는, 조그만 단면적을 봤을 때는 3300cm 제곱밖에 안 되지만 그 단면적에 이 윤상주름 또는 주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름 안에 또 육모가 있고요. 그 육모에 또 미육모, epithelial cell with a microvilli.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소장의 표면적에다가 윤상주름의 넓이, 육모의 넓이, 미육모의 넓이까지 다 계산해 보면 지금 한 몇 배 정도가 됐나요? 한 70배, 80 아니구나. 참 3,300이니까 2,000분의 3이 얼마죠? 300배 정도가 되고 300배 정도 맞나요? 대략 300배라고 합시다. 300배 정도의 표면적이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약물을 가장 많이 흡수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래는 여러가지 형태의 소장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장에서 흡수할 때 나타나는 육모, 즉 주름 외에도 뭔가 소장이 꿈틀거리면서 섞어주거나 하는 것들에 의해서 흡수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스몰 인테스타인에서는, 소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흡수가 되냐. 일단 패시브 디퓨전이 가장 많습니다. 소장에서 가장 많이 왜일까요? 표면적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표면적을 통해서 패시브 디퓨전이 메이저입니다. 근데 뭐 다른 단백질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실리테이티드, 리스트릭티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메이저가 패시브 디퓨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고 계산을 해보는 형태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의 C가 농도가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CX와 CY 통해서 비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pH에 따라서 알파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CX가 CX 플러스 CY가 얼마인지를,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1이라고 했을 때 비율을 구할 수 있고, 만약에 CX 플러스 CY가 2mg이다 라고 하면 CX 플러스 CY를 2mg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1-알파-X CX랑 1-알파-X CY는 같아지겠죠. 왜? 패시브 디퓨전이니까 결국에는 두 개의 농도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CX 플러스 CY는 뭐 2mg, 2mg 어느 정도의 계산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양쪽에서 이온화되지 않은 양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쉽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거의 산수 수준이고 좀 더 조금 문제가 된다면 로그 계산이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트랜스포트, 액티브 트랜스포트도 일어난다는 얘기. 물론 육모가 많고 표면적이 넓어서 뭐 패시브 디퓨전이 메이저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캐리어 트랜스포트, 즉 액티브 트랜스포트도 잘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처럼 그러한 형태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세 페이지에 걸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소장이 표면적이 넓어서 패시브 디퓨전으로 가장 양분을 잘 흡수하지만 다른 것들도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지 인테스타인 소장이 대장이죠. 대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뭐 직장, 결장, S결장, 상행결장, 횡행, 상행, 횡행. 그림의 왼쪽에서 이렇게 소장을 통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직장, 항문, 그리고 뭐 충수돌기, 맹장,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냥 하나의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약물의 흡수에 관해서는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래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드러그 업소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봤습니다. 바이올로지컬한 팩터. 바이올로지컬한 팩터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흡수하는 장기, 즉 우리가 경부로 먹었다고 하면 이제 pH와 뭐 각각의 장기들의 pH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그 안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뭐 적긴 하지만 캐리어가 어떻게, 그러니까 캐리어가 얼마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 위로 가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 pH가 낮으니까 흡수보다는 뭔가 pH 파티션 티어리에서 흡수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이 보이지만 pH가 워낙 낮아서 약물이 변형될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흡수가 많이 일어나게 하려면 위를 빨리 빠져나오는, 즉 게스트릭 엠프티 레이트가 빠른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쪽에서는 설명을 안 했지만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가 빠르면 빠를수록 흡수가 더 빠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신이나 바일 등, 무신 같은 경우는 어떤 약물을 바인딩 해가지고 흡수가 안 되게끔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얘들은 크게 메이저한 팩터는 아니다. 앞쪽에 있는 것들이 메이저한 팩터고요. 그리고 드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 PK 밸류가 있죠. 파티션 히어리에서 MW 파티션 코에피션트, 솔직히 파티션 코에피션트는 MW와 정확하게 프로포셔널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파티클 사이즈, 솔트, 디퓨전 코에피션트 등등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솔리빌리티가 높으면 당연히 분자 형태로 빨리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가 더 잘 되겠죠. 왜냐면 솔리빌리티가 낮아서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면 사이즈가 커져서 패시브 디퓨전, 즉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뚫고 들어가기 힘들게 됩니다. 그죠? 그런 얘기고, 그 나머지들은 뭐 여러 가지 마이너한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뮬레이션 팩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모이어스 휘트니 식에 의해서 이쪽에서 지배를 받고 뭔가 구조의 모양에 따라서 흡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흡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그리고 서펙턴트가 있느냐 없느냐, 뭐 폴리머 등등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물에 여기까지 했었고, 아마 이번 시간부터는 물의 솔루블리티를 높이거나 등등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